좋은 강의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랑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이제 갈 거니까 일단 한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싹 다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뭘로 끝나고 있어요? 절로 끝나고 있죠. 싹 다 절. 절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접속사. 끝. 접속사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접속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 뒤에 붙이고 나오겠죠. 역할은 전부 다 달랐어요.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명사 역할을 했죠. 쏙 들어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다고요? 쏙.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 마지막 부사절은 거대한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 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뭘까요? 문장 전체. 끝.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절의 끝이고요. 오늘은 우리 기초반 마지막 수업으로서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특수구문 중에서 비교구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구문이란 무엇이냐? 비교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비교. 비교라는 것을 왜 하느냐? 왜 할까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비교구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봐요. 제 친구 중에 키가 큰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각자 다른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친구 중에 이광수만큼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광수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즉 비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원급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다, 어떤 것이 어느 거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 두 번째는 비교급이 있어요. 비교급은 말 그대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더 뛰어나거나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게 좀 더 떨어지거나 그때 쓰는 거죠. 세 번째로 최상급이 있습니다. 최상급은 어떠한 범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반에서 키가 가장 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랄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요거 세 개를 다 배우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급 비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여기 랜드마크 건설할게요. as와 as가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as와 as가 있어야 되고요. 랜드마크를 건설을 하고 나면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쭉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이광수만큼 키가 크다. 오늘 날씨는 봄 날씨만큼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as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지 물어볼 거예요.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요? 형용사랑 부사랑.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언제 형용사를 쓰고 언제 부사를 쓰느냐. 자, 지금부터 보통 시험에는 여기에 빈칸을 채워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as 사이에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라는 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펜 터치를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앞에 as를 날리세요. 앞에 as를 날려요. 앞에 as를 날리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정답을 골라내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 is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is까지 있다라고 치면 뒤에 비동사 다음 보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와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니까. 두 번째 문장 I can run. I가 주어고 can run이 동사인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I can run 다음에 비었네 뒷자리가 그러면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는 바로 부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부사를 넣을지 형용사를 넣을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앞에 있는 as를 지우는 연습을 계속하면 돼요. 뒤에 있는 as를 지우면 큰일 납니다.
앞에 있는 지우를 as를 지우는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오른쪽. 원급 비교라고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썼던 표현 중에 as soon a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as 뭐뭐 as. 그래서 as soon as, as many as, as fast as, as often as. as 구문이 있기 때문에 possible 이거 뒤에 붙이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can be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possible이라는 건 can be랑 똑같아요. 그냥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한 개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as라는 것이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니까. 아시겠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둘 다 되는 거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접속사로 쓰일 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도 올 수 있고요. 완전한 문장이랑도 올 수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온 as의 특징이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as 구문은 so as로 바꿀 수 있대. 웅성웅성 이런 거를 만날 거예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할 수 있지. as는 so a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지금 중요해요. not이 붙는 순간 말이죠. 그냥 원래는 못 바꿔요. 앞에 있는 as랑 so는. 근데 not이 붙게 되면 not so a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s는 원급인데 not as는 비교급이에요. 왜? 잘 봐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광수만큼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as 구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광수만큼은 키가 안 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광수가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이광수 씨가. 즉 not as 구문으로 바뀌면 이건 더 이상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잘 보세요. 오늘 날씨는 따뜻하다. 따뜻하긴 한데 봄 정도로 따뜻하진 않다. 이게 비교급이 되어버린 거죠. 봄이 더 따뜻한 거니까 오늘보다. 그래서 not이 붙으면 앞에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 뭐 as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잠깐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딱 그 정도로 뭐뭐 할 걸 just. 거의 그 정도일 걸 almost. 거의일 걸 nearly. 책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just, almost, nearly. 이 친구들이 as 구문 전체를 꾸밉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았나요? 필기하셨다면 잠시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보기 드시고 얘기해 주세요. as와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형용사와 부사예요. 그럼 명사는 안 되나요? 명사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as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을 불가산 명사라고 알고 있나요?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복수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만지네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영상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있잖아요. 자, 머리는 셀 수 없다. 고마워요. much와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미는 것.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머리는 셀 수 없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 돼요. 한숨을. 여러분 교실에 의자가 많죠? 셀 수 있죠? 근데 제가 세세요라고 말하면
셀 수 있는데 좀 짜증 나겠죠. 그럼 한숨 어떻게 하면 돼요? few 많아요, 많이에요, many 끝. few 많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few 많이 복수가사. 머리는 셀 수 없다. few 많이 많다 이것만 기억하면. 부끄러우면 잠깐 점수는 2년 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8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에 끝이죠?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이미 3번째 반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전 앞으로 5번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오늘. 머리는 셀 수 없다. few 많이 기억하고 뒤에 나오는 문제 미소 잃지 말고 1, 2, 3, 4, 5, 6 웃으면서 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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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교재 안 풀고? 잘못 가져왔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필기 많이 할 수 있어. 좋진 않지. 네. 자, 합시다. 1번. as 사이 나왔으니까 뭐 써야 돼요? 원형 써야 되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빅이 이제 형용사죠. 여기 뭐 뒤에 다른 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앞에 as를 지우고 is 다음이니까 형용사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앞에 as를 지우면 되거든요. 2번 볼까요? as가 나왔으니까 quiet 원형. as가 나왔으니까 soon 나오면 되겠죠. as 나왔으니까 safe 나오면 되겠죠. as가 나와야지 hat이 나올 수 있겠죠. as가 나와야지 carefully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실제 이따 문제 풀 때는 이 정도로 쉬운 문제는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비교급 갑니다. 비교급은 일단 제가 그림으로 살짝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저와 지원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이 2명이 있을 때는 한쪽이 더 많이 먹는다라고 말할 때 비교급을 써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원쌤 있고 제가 있으면 제가 훨씬 많이 먹거든요. 저는 간식 창고도 따로 있어요. 간식을 따로 또 모아둡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더 잘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2사람일 때는. 근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한 사람이 또 들어와. 한 사람이 또 들어와. 거의 진격이고 이런 느낌. 이렇게 비교 대상이 2 이상이 되었을 때는 비교급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봐도 되게 큰 사람 있잖아요. 맞죠? 그럼 누가 더 먹어요? 말하면 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도 물론 많이 먹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많이 먹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많이 먹으니까 비교급을 쓰는 게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비교급을 쓸 때는 대상이 한 대상과 다른 대상, 즉 A와 B 2개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비교급입니다. 몇 개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요? 2개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비교급입니다. 오케이? 2개 이상이 되면 최상급을 쓰면 되니까요. 그것이 공룰입니다. 국제룰. 비교급을 쓸 때 랜드마크는 than을 건설하시면 됩니다. 비교급의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요? than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than이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세요. than이 전치사일까요? 접속사일까요? 둘 다 되겠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랑만 다녔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딸린 거랑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than은 접속사, 전치사 둘 다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나만 괜찮나? 같이 괜찮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걸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살짝 적고 들어갈게요. 짧은 단어는 er, 긴 단어는 more. 그래서 Chapler Morgan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짧은 단어의 기준은 무엇이냐? 발음이 한 개. 그러니까 아에이오우가 보통 한 개 들어가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tall, short,
cold, hot 이런 거 좀 짧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에 반해 important, 길죠. IEO가 2개 이상, 3개 이상 들어가니까 important 이런 거를 비교급으로 바꿀 때는 more important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뒤에 4장 정도 넘겨보세요. 여기 있네. 이 비교금은 추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마다 이쪽 편으로 넘어와서 비교급이 짧은 단어일 때는 뒤에 ER을 붙이고 긴 단어일 때는 앞에 more를 붙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겠네요. 되었나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은 따로 또 같이 함께 외워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지금 than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than 앞이니까 비교급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heavier 이게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quickly가 아니라 more quickly라는 것이 나와야지 비교급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두근두근 큰 거 온다. 뭐가 큰 거 오느냐? 선생님, 그러면 than 앞에 명사는 못 오나요? 명사는 못 옵니까? 네, 못 와요. 혼자 있으면. 얘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비교급을 쓰는데 뭐의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을 쓰면 돼요. 그럼 명사를 꾸미고 명사도 than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거 명사 꾸밀 때 불가산이랑 가산 따져요? 네, 따지죠. 가산, 복수, 불가산 둘 다 여러분들이 than 앞에 쓰고 싶다면 앞에 나오는 수량 형용사를 조절하셔야 돼요. 자, 아까 배웠죠, 맞죠?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한숨 어떻게 쉰다고 했어요? few의 비교급은 fewer. 자, 많다, 많이, many의 비교급은 뭐냐? more. 그래서 more이나 fewer가 오면 가산, 복수명사가 than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요. 자, 불가산 아까 more는 셀 수 없다라고 배웠죠? much의 비교급은 more입니다. 똑같죠, 맞죠? more. 그리고 little의 비교급은 less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가 앞에 올 때는 than 앞에 올 때는 이런 형용사들 혹은 뭐 다른 다양한 형용사들의 비교급이랑 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밑에 비교급을 포함한 표현.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더를 발견하면 습관적으로 최상급을 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점을 잘 알아요, 토익에서. 그래서 더 다음에 비교급을 써야 되는 경우도 시험에 내요. 더 비교급,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보통 운동 유튜버들 보면 외국 유튜버들 있거든요. 무거운 거 엄청 많이 드는 사람들. 더 많이 들면 더 행복해져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더 비교급. 해석은 더 일찍 너가 잠을 자러 가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밑에 거도 더 많은 책을 네가 읽을수록 the more I can learn. 내가 배울 수 있다. 아주 저도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더 비교급. 끝. 그다음 뒤로 또 더가 붙는 게 있어. 뭐냐? of the two의 동그라미. 제가 말했죠. of the two. 둘 중에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 보세요. 화면 안 보여. 텀블러랑 제 빨대가 있죠. 이 둘 중에 더 긴 놈은 누구예요? 빨대겠죠. 맞죠? 빨대.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중에 가장 긴 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더 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더 긴 게. 그게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두 개 있는데 왜 굳이 최상급을 쓰느냐? 비교급만 쓰자.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더 비교급 of가 나오면 둘 중 더 무엇 한 것이라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자, 그 다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별표 땅땅땅.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강조. 훨씬이 바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친구들이에요. 요거는 우리 기초반 책에는 몇 개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모든 책을 다 뒤져 찾았어요. 해커스에 있는 모든 책을. 이게 끝이에요. 적어보세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중급반, 고급반 갈 때도 여러분들이 요걸로 갈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다 적었어요. 필기 어떻게 그래 빨라요? 다 적었어요? 그래요? 필기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좋아요. 잘 봐요. 이걸 이제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A lot, even, far, much, still. 뭐라고요? A lot, even, far, much, still. 공부할 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감각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적으면서 보고 읽고 내가 말하면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서 더 자극이 돼요. 감각 자체가. 같이 읽으면서 considerably가 있고 significant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as 구문을 꾸미는 거 부사 3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잘 안 나오잖아요. 맞죠? 이미 아까 원급 꾸며주는 부사부터 까먹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꿀팁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와 함께 그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사나이.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땅입니다. 땅의 사나이. 자, 그래서 왼쪽은 어부님들이에요. 오른쪽은 농부님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할 거냐? 잘 들으세요. 미국에 있는 어부님들과 농부님들의 1년 소득을 비교하실 겁니다. 어부님과 농부님들의 1년 소득을 뭐 한다고요? 비교하실 겁니다. 비교.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 있는 어부님들의 소득이 높을까요? 농부님들의 소득이 높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부가 높을 것 같아. 왠지 어부님들이 높을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막 참치 막 잡고 막 알래스카 하니까 높을 것 같아. 없어요? 농부님들이 더 높을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보통 근거를 물어보면 땅이 넓어서요 이러는데 바다는 더 넓지 않나? 아니면 바다는 더 넓지 않나? 아닌가? 그래? 미국 바다가 작나? 아닐 건데.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면 미국 내 소득으로 잡히는 게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농부님들은 여기 농부님들은 미국 땅에서 키워서 미국 땅에서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다 잡혀요. 우리 어부님들은 생각해봐요. 물고기 단가가 높은 곳에 가서 팔면 돼요. 그냥 내가 미국에서 참치를 잡았어요. 한 마리 엄청 큰 거.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팔면 2만 원이야. 일본에서 팔면 200만 원이에요. 가야지 못 참지.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그쪽에 잡힐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보면 농부님들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미국에서 소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농부님들이 훨씬 더 많이 번다라고 기억하세요. 미국에서는 누가 더 많이 번다고요? 농부님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자, 그러면 살짝 놀랐죠 방금? 어라? 놀라셔야 돼요. 어라? 방금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농부님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농부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farmers. farmers가 상당히 돈을 잘 버네요. 상당히. 미국 하와이 가면 부자이신 분들이 보통 마카다미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겁내 부자입니다. 마카다미아 엄청 비싸거든요. 마카다미아 키우시고 싶으면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마카다미아 나무가 자라는데 15년이 걸린대요. 네.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나중에 은퇴할 때 여러분 쓰시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농부님들이 더 많이 벌죠. 요거 소리대로 읽어볼게요. 어라? 이분 파머스인데 상당히 잘 버시네요. 뭐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오늘 5번을 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해주세요. 뭐라고요? 어라 이분 farmers 상당히 잘 버네요. 끝. 왜요? 얼라 이분이 even far much still farmers 되지 상당히 considerably significantly 상당히 잘 번다. 안 까먹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것에 집착하느냐.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를 외워두면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원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거 지금 비교급 한 문제 맞추자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원급이랑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를 누가 물어봤을 때 문제에서 얘들이 정답이 아닐 때도 오답으로 다 지울 수 있으니까요. A lot, even, farmers, far much still 상당히 많이 번다. 기억하면 끝! 되겠지? 이건 나랑 수업 끝나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는지 까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까먹지 마요. A lot, even, farmers 상당히 많이 번다. 끝.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밑에 있는 연수 문제 웃으면서 다 풀어보세요. 화이팅! farmers 화이팅! 자. 1번 지금 than이 나왔으니까 smaller 비교급. 2번 than이 나왔으니까 more. 3번 지금 of the two가 나왔으니까 older of the two. 4번 나왔다 올게 왔다 more convenient가 나왔어. 그럼 떠올리세요. 비교급이죠. 보게 드시고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뭘로 시작해요? 놀라는 거 어떻게 놀라요? 어라 이분이 farmers 됐죠? 네. 밑에 거 the cheaper, the earlier 더 비교급 깔끔하게 비교급 끝났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최상급으로 갑니다. 최상급이란 무엇이냐? 바로 범위에서 태어나는 놈이다. 범위에 죽고 범위에 산다. 최상급. 왜? 생뚱맞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이 커피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커피가 스타벅스에서 제가 아는 메뉴 중에 가장 최고예요. 신빙성이 확 들죠. 최상급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을 때 쓰거든요. 범위가 어떻게 정하는 데였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정해요. of, in, that 한 개 끼워 맞춥니다. of, in, that으로 끼워 맞춰야 됩니다. of, in, that 이게 범위입니다.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of인데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중에서 of랑 in이라는 이 표현들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문장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of the year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장 앞에 쓰고 문장 전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명구라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이기 때문에 요 친구들이 문장 전체의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가장 뒤에 이렇게 기억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범위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알려드릴게요. 짧은 단어일 때는 est를 붙여주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긴 단어일 때는 most를 붙이고 표현을 하죠. 앞에. 그래서 짧은 단어 짧st라고 얘기를 하고 긴 단어 most 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들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줘야 한다.
정관사 더, 혹은 정관사 더 대신에 소유격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중요한 수업이다 라고 말을 할 때 most important class라고 말하고 끝내면 안 돼요. 더가 붙어서 the most important class, 혹은 소유격이 붙어서 my most important class라고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나 더가 붙어야지 최상급이 가능하다. 기억을 합시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over the year를 보니까 범위가 나왔으니까 최상급 hardest가 나오면 되겠죠. hardest. 됐죠? 2번. in the world가 나왔으니까 longest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죠? that부터 visited라는 문장이 place를 꾸며주네요. 잠깐. 선행사를 뒤에서 무엇이 꾸며주네요. 이거 무슨 절입니까? 형용사절. 우리가 이거 하려고 형용사절을 배웠어요.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절의 특징. 명사를 꾸며줌으로써 명사의 범위를 설정해버리죠. 그냥 장소가 아니라 내가 방문했던 장소들 중에서 가장 바쁜 붐비는 장소가 바로 도쿄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자, 밑에 최상급을 포함한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범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범위가 없으면 스스로 범위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으로서 one of the 뭐뭐뭐 최상급 복수명사를 쓰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달리기라는 것은 가장 좋은 운동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범위. 두 번째, 서수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셀 때, 한글로 셀 때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근데 숫자를 셀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도 셀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1, 2, 3, 4라고 셀 수 있고 first, second, third, fourth라고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first, second, third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최상급을 쓸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재미있는 영화고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재밌어요. 이게 세 번째로 가장 재밌고요. 근데 이게 14번째로 가장 재밌다는 표현을 안 하죠. 왜? 그건 재미없는 거니까. 즉, 서술을 쓸 때 한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보통 1, 2, 3, first, second, third에서 보통 끝나요. 최상급 서술을 쓸 때도. 가장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때 보통 first, second, third에서 끝난다. 기억을 해두시고 요 서수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최상급이다 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필기 살짝. 요거 필기해보세요. 깔끔하게 필기해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를 왜 따로 별도로 필기를 하느냐, 이걸 별도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주교재를 찾아봐도. 제가 이제 부교재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잘 봐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최상급과 명사까지 제가 붙여둔 거예요. 아시겠죠? 최상급이랑 더 관사, 베스트 형용사의 최상급, 스튜던트 명사, 더 관사, most important가 형용사의 최상급, 그 다음 클래스가 명사. 이렇게 붙여둔 건데, 얘들이 최상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들이잖아요. 오는 장소가 달라서 그래요. quite, quiet가 아니에요. quiet입니다. quiet, by far. 이 친구들은 더 앞에 와야 돼요.
by far the best, quite the best. By far the most important class, quite the most important class. 두 번째, 얘들 very랑 single. 얘가 여러분들 엄청 낚아요. 왜? 이 very라는 아이는 어디 들어가느냐? 바로 요게 더 뒤에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혀요. 생소하게. very, single은 더 뒤에 붙습니다. 엄청 생소할 거예요. The very best student, the single most important clas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겁내 이상하죠. 겁내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더 뒤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very는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아요? very는 보통 최상급 아니면 원형을 꾸밀 때 써요. 지금 밖에 춥죠? Very cold. 그럴 때도 쓸 수 있고 최상급을 꾸밀 때는 그냥 더 뒤에 붙어가지고 쓰면 됩니다. 제가 학생분들을 학과에서 계속 봐오고 있잖아요. 가장 생소하다는 게 이거가 가장 생소하더라고 하더라고요. The very most important class. 이런 것도 돼요.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The very most important class. 에버는요. 가장 뒤에. 에버는 가장 뒤에 붙어요. The best student ever. The most important class ever. 이렇게 쓴다는 거겠죠. The best student ever. The best teacher ever. The best class ever. 이렇게 ever는 가장 뒤에 붙는다는 게 특징이겠죠. 요거 필기 끝났으면 뒤로 넘겨서 문제 웃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탱 화이팅. 1, 2, 3, 4, 5 화이팅. 됐죠? 1번 보세요. Over the year가 나왔네요. 맞죠? 그럼 범위니까 call this day. 2번 in my team이 나왔으니까 third fastest runner. 세 번째로 빠르네요. I have taken이 나왔으니까 테스트를 꾸며주겠죠. 요거 대시 왜 없냐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대 생략했죠. Second hardest test. 4번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도시 중에 하나. 강남역은 that I know of. 내가 아는 플레이스 중에 가장 바쁜 곳이다. 이게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풀라고 하는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푸시고 뒤로 넘겨서 5번 푸시고 7번 한번 풀어볼까요? 157 정도? 자, 갈게요. 1번 보세요. as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as 사이에는 원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A냐 C냐라는 건데 정답은 몇 번입니까? C예요. C. C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ly로 끝난다고 전부 다 부사가 아닙니다. 명사에다가 ly가 붙은 것들은 형용사로 바뀌거든요. 정답은 C입니다. 이게 형용사거든요. 아파트먼트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요. 5번.
지금 in the shop이라는 게 보이네요. in the shop. 그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dress다. 저렴한 정답은 cheapest. 최상급. 7번. of the two가 보이네요. 2명. 2개 중에서 조금 더 예쁘다. 그러면 prettiest가 아니라 prettier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죠. 2개니까. 게임 끝. 몸 다 풀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데일리 챌린지 12를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4분 드릴게요. 화이팅! 어렵긴 하다, 그쵸?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시간 싸움. 항상 시간 싸움입니다. 토익은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어렵죠. 자, 침착하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더만 보고 바로 최상급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설마 최상급 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더 그레이터가 보이죠? 더 비교급이에요. 그럼 이쪽도 더 비교급으로 와야 됩니다. 더 more creative. 이게 정답. 했어요? 2번. 지금 as 구문이 나오면 앞에 as를 지우고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죠? working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역할.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죠. 3번 갈게요. as 구문의 앞에 as를 지워보고요. 뒤에 be filled out이라는 동사가 게임이 끝이 났죠. 문장이. 그러면 부사가 나와서 이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4번 지금 then이 비교급으로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비교급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wider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white가 아니라 wider. 5번 갈게요. 지금 여러분 printed가 동사고 send가 동사라서 우리한테 접속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invitation을 꾸며야 되니까 위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most innovative 밑줄 쫙 쳐두시고요. 가장 혁신적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far가 아니라 by far니까 정답은 앞에 게 나와야 되겠죠. even farmers 그거는 비교급을 꾸며주는 아이니까 빨리 갈게요. 7번 지금 침착하게 보면 that부터 constructed까지가 앞에 있는 빌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 Rising Star Incorporated가 주어고 has ever constructed가 동사예요.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빠졌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대시 꾸며주고 있고 이 빌딩이 지금 어떤 빌딩이냐 대시 꾸며주는 빌딩 범위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상급 정답은 D가 나와야 돼요. largest building이다. 선생님 B는 왜 안 되나요? B는 부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안 되죠. 부사는 명사를 못 꾸미니까. 8번 갈게요. 컴퍼니와 자동차의 관계를 보세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회사 입장에선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능동적인 곳이죠. 그럼 현재 분사인 B가 정답으로 나와야지 능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죠. 9번 갈게요. This is 이것은 only third week 세 번째 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녀가 become standout 두각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회사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반전이니까 정답은 A가 나와야 돼요. although 이렇게. 10번 갈게요. are discussing이 동사로 나왔고 뒤에 will build가 동사로 나왔습니다. 동사, 더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접속사. 보기 중에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보이는데 with는 일단 탈락을 시키고 A, B, C 중에 하나인데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되겠죠. they가 주어고 will build가 동사고 a new community center가 목적어입니다. 완전하죠. 그럼 정답은 whether가 나와야 되겠죠. 11번 갑니다. 침착하게. met이 동사고 뒤를 보니까 gave가 동사고 suggested가 동사예요. and가 접속사로 나왔기 때문에 동사 두 개는 여기 연결되겠죠. 그럼 한쪽 편에 접속사가 더 나와야 돼요. 이 문장만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이 문장이 과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돼요. 미스 넬슨이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느냐가 없거든요. 미시란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데 얘가 자동사로 쓰려면 주어가 복수여야죠. We meet 이렇게 말했어야죠.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고 지금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는 거니까 whom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번. 12번은 보통 여러분들께서 B를 정답으로 해서 많이 틀리는데 B를 정답으로 고르셨으면 to train,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뒤를 보면 new employee, 근로자들, 새로운 신입 사원들은요 가능합니다.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교육이 되면서 이 뒤에 일이 가능한 거니까 정답은 C, 분사구문, 과거 분사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강 1이니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제가 넣어뒀거든요. 요거 틀린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반이기 때문에 항상
맞춰야 되는 문제 위주로 많이 맞춰주면 돼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보통 이제 7, 800점대 가는 문제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짧게면 굉장히 짧게 한 달, 두 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말하지만 토익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갖지는 말고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 위주로 맞추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당장 시험장에 가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기초 들었으니까 같이 저랑 공부를 하실 거면 인문이나 기본반으로 올라오시는 게 맞고, 계속 기초만 들으면 또 여러분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반으로 올라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 그러면 약점 체크 모의고사 풀었을 때 5개 이상 안 틀리면 보통 시험 치러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쭉 공부는 꾸준히 끊기지 않고 계속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아시겠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꼭 점수 받고 좋아하는 진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네.